안녕하세요. 스버프입니다. 프로토 승부식 84회차 이번에는 K리그2 주말 경기입니다. 경남과 김천의 이 선두쟁탈 싸움이 이번 주말에 펼쳐지죠. 중위권도 조금씩 혼전 상황이 되고 있는 K리그2죠. 첫 번째 경기는 충북 청주와 서울 이랜드 경기인데 청주 흐름이 최근 좋습니다. 3승 4무 7경기에서 패배가 없죠. 아무래도 수비 축구로 전환한 후에 그게 좀 먹히고 있죠. 지난 주중 이 부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요. 확실히 수비적인 운영을 펼치면서 카운터로 나섰는데 이 장혁진 선수가 중원에서 공격 활로를 잘 뚫어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부천도 워낙 수비적인 팀인 만큼 쉽사리 상대 박스 안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했죠. 이 장혁진 선수가 역습 상황에서 이 한 차례 골망 흔들긴 했는데 이 장혁진 선수가 옆에 치고 들었던 옆에서 이 박진성 선수가 불필요한 파울로 이 파울이 휘슬이 울리면서 골이 취소가 됐죠. 상대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공격이 거의 없었던 좀 청주 입장에서는 승점은 가져왔지만 굉장히 답답한 경기였습니다. 수비적인 버티기는 성공을 했는데 공격의 섬세함이 좀 관건입니다. 이 조르지 외에도 이승재나 김도현 같은 국내 공격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하죠. 이 파울리뉴 선수가 강원과의 FA컵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유망주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합니다. 서울은 지난 주중 이 김포에게 0대1로 패하면서 대김포전 첫 패배를 당했는데 경기 운영이 굉장히 잘했는데 아쉬운 패배였죠. 공격적인 운영을 펼쳤고 김포의 수비벽이 좀 막혔습니다. 이 박정인 선수 영입한 부산에서 영입한 박정인이 영리한 공간 침투로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도 만들었죠. 이 미드필더에서부터 짜임새 있는 공격 전개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김포가 수비 선수들이 붙기 전에 더 빤템포 빠른 이 패스 플레이로 공격 전개 좋았는데 마무리가 좀 안 됐죠. 이 상대의 완벽한 프리킥 슈팅에 실점하면서 아쉽게 패하고 말았는데 이 박정인이나 송시우 이런 선수들이 팀에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 선수들의 순간적인 공간 침투로 더 위협적인 그림은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 운영 잘해놓고도 결과를 챙기지 못했죠. 최전방 조합을 어떻게 짜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두 팀은 지난 1라운드 개막전에서 이 조르지니뉴의 활약으로 청주가 3대2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김포 상대로 우세했지만 결과를 못 냈던 서울 이랜드죠. 최근 수비 축구로 살아남고 청주 상대로도 이랜드 좀 벅찰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서로 득점 없이 무승부 경기가 예상이 되고요. 핸디를 받게 되면 청주가 이기겠죠. 언더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음은 경남과 김천이죠. 이 경남이 최근에 1무 1패 좀 부진했죠. 주중 성남 원정에서도 아쉽게 1대1 무승부로 그쳤는데 이 모지현과 원기종 선수를 교체 멤버로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중 경기인 만큼 체력 안배 차원이었겠죠. 중원 운영에서는 확실히 우주성과 이광진 선수가 성남에 비해서 앞선 모습으로 경기를 좀 이끌어 갔습니다. 근데 전반 중반에 굉장히 불운한 실점이죠. 상대에 엄청난 드랍이 걸린 그 중거리골에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 이거는 뭐 골키퍼 미스도 아니고 어떻게 반응하기가 힘들었던 슈팅이 전남전에 의해서 연이어 중거리골에 실점하면서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후반 엄청난 공세를 펼치면서 글레이손이 한 골에 그친 게 아쉬웠습니다. 후반에는 경남의 일방적인 우세한 그런 경기였죠. 모지현과 원기종이 없이는 좀 힘든 경남의 공격 짜임새입니다. 측면이 살아나야 글레이손도 파괴력이 생기죠. 우주성과 이강진의 중원은 꽤나 탄탄한 안정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팀 김천입니다. 아산 상대로 3대2 승리를 거뒀죠. 이 원두재를 중원에 다시 올리면서 원두재, 김진규, 강현묵으로 미드필더 라인을 구성을 했는데 굉장히 이 산미들이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였죠. 이 상대 미스를 놓치지 않고 순간적인 역습 속도, 역습으로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영욱 선수가 PK로 6경기 6골 확실히 어린 나이지만 경험이 많아서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전체적인 선수단의 기량이 앞서 있는 모습을 보였고 이 패스 게임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압도를 했습니다. 이준석 선수의 헤딩골 또 강현묵 선수의 헤딩골로 다득점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죠. PK 실점과 막바지 수비 집중력은 좀 되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불필요한 실점은 막아야죠. 중원의 완성도는 거의 K리그 1급으로 수준이 높았습니다. 두 팀은 지난 5라운드 맞대결에서는 경남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지만 이번 경기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이 중원 밸런스가 탄탄한 경남이긴 한데 김천이 아산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이런 산미들의 기량이 훨씬 더 앞서 있죠. 팽팽한 경기가 되겠지만 김천이 그래도 한 골차로 앞서 나갈 경기입니다. 경남의 패, 핸디 무, 오버 추천들. 이 경기 오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경남 패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은 충남 아산과 부천입니다. 공격력이 살아난 충남 아산이죠. 지난 라운드
김천에게 3대2로 패하면서 최근 3경기 연속 3실점 경기를 했습니다. 물론 득점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실점이 굉장히 많아졌죠. 공격적인 3-4-3으로 나선 아산이었는데요. 이 상대 전방 압박에 후방 빌드업 상황에서 위기가 많이 있었고 결국 이 미스에서 이 수비하다가 핸드볼 파울로 PK 내주면서 끌려갔죠. 하파엘과 두아르테, 아폰자 이 3명의 공격수들은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이 아폰자 선수의 높이도 있고 하파엘 선수도 굉장히 저돌적인 돌파력을 보여주고 있죠. 두아르테의 왼발 킥도 위협적이고요. 하지만 김천 상대로는 좀 벅찼죠. 경기 운영 측면에서 밀리면서 3실점이나 내준 경기였습니다. 공격수 보강했지만 이 흔들리는 수비가 문제입니다. 이 상대 수비 미스로 추격을 했지만 이 먼저 수비부터 다 잡아야 될 충남 아산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천은 청주와의 홈경기에서 0대0 무승부에 그쳤는데 수비적인 청주에 맡기면서 공격이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이 상대 옆습섬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버티긴 했지만 이 박스 안에서 집중 수비로 상대의 위협적인 슈팅도 잘 차단했어요. 이 세트피스 공격을 노렸지만 상대의 제공권을 넘어서지 못했죠. 이 부천 이날 경기 굉장히 답답한 공격이었습니다. 또 순간적인 상대 속공에 이 부천 3백 라인이 또 발로 느린 편이기 때문에 속공 수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이범수 골키퍼도 뭐 가까스로 막아내긴 했지만 이범수 골키퍼의 좀 불안한 요소도 부천은 항상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비가 탄탄하긴 한데 공격이 너무도 안 됐던 경기죠. 이범수 키퍼의 불안 요소도 보였었고요. 뭐 당분간은 좀 부천의 공격이 잘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팀을 상대로 부천이 좀 효과를 못 보고 있죠. 두 팀은 지난 11라운드 맞대결에서 부천이 2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날 이 아산이 전반 21분에 센터백 조윤성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악재가 좀 있었죠. 뭐 공격력을 강화하긴 했지만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아산입니다. 수비는 안정된 부천이 카운터를 많이 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부천도 안재준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쉽사리 그렇게 쉽게 아산의 골문을 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아산이 이겨내기 힘들 경기고요. 네. 마이너스 핸디를 받기 때문에 부천이 또 핸디 패겠죠. 이 경기는 이 배당률이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오버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아산이 공격적으로 좀 운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뒷공간 이 부천이 충분히 노려볼 수도 있고요. 난타전이 예상이 되는 경기입니다. 이 오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천안과 성남의 경기죠. 천안의 첫 승도전이 이번에 성공할까요? 천안 최근 기세가 굉장히 좋죠. 수비적으로 운영을 바꾸면서 지난 주중 안양 원정에서도 1대1로 비기면서 지금 3연속 무승부입니다. 5백 형태의 수비적인 운영이 먹혀 들어가고 있죠. 이 노련한 신영민까지 수비형 미드필더로 합류하면서 탄탄해졌습니다. 중원에 신영민과 정석화 굉장히 노련한 선수들을 배치하면서 이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가담을 굉장히 많이 해줍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거의 8명이 박스 인근에서 버티면서 상대에게 아예 공간을 안 내주려고 하죠. 이 신영민이 합류하면서 3선에서 1차적으로 잘 저지해주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 중거리 슛에 실점을 하긴 했지만 상대가 워낙 잘 찼던 슈팅이었죠. 상대 자책골에 가까운 득점으로 한 골을 올리긴 했습니다. 이 수비적인 완성도는 업그레이드가 됐지만 공격의 세밀함이 관건이죠. 이 정석화, 신영민, 파울리뇨 이렇게 영입한 선수들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원정팀 성남은 지난 라운드 경남과 1대1 무승부, 최근 청주, 김포, 경남 상대로는 무승부, 부산 상대로는 승리를 거두면서 1승 3무 이 선전을 펼치고 있죠. 성남은 수비 안정화를 위해서 좀 라인을 내리는 운영을 최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진성을 향한 카운터 시도로 공세를 펼치긴 했지만 이날 경남 수비벽에는 좀 막혔죠. 상대 진영에서 뒤로 흐르는 공을 센터백 조성욱이 말도 안 되는 드랍슛으로 선제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후반 상대 주전 윙어들이 나오고 나서는 굉장히 성남이 좀 수비적으로 고전을 했던 경기였죠. 결국 얼리 크로스에 콕 찍어 차주는 크로스에 동점골을 내주며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두 팀은 지난 7라운드 맞대결에서 성남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후반 막바지에 성남이 두 골을 넣었죠. 이 데니슨이 성남 데뷔전에서 엄청난 중거리 골을 성공시켰던 경기입니다. 성남 가브리엘을 영입하면서 공격력도 보강을 했지만 이 수비적인 운영이 먹혔는데 수비 라인 제공권도 좀 약점이고 이 공격도 지난 부산 원정도 그렇고 상대 수비 미스나 골키퍼 미스가 아니면은 뭐 골을 넣기가 좀 힘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수비적인 축구로 버티기 돌입한 천안입니다. 이 공격력이 무딘 성남이 뚫어내기엔 좀 벅찰 경기, 이 경기도 저희 예측했을 때 무승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핸디를 반다면 천안이 이기겠죠. 그리고 언더 확률이 높은 경기로 보여집니다. 투표 추천드리는데 이 청주와 이랜드의 경기 언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경기고요. 경기 내용적인 면은 또 이랜드가 앞서가겠지만 이 청주의 이 수비적인 운영이
버티기 힘들 겁니다. 경남과 김천의 경기는 경남의 패가 예상이 되고 아산과 부천의 경기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기 오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산이 공격적인 선수들을 영입을 하면서 공격적으로 올라설 거예요. 그럼 아산이 골을 부천 수비벽에 막혀서 못 넣더라도 부천이 뭐 이정빈이라든가 뭐 이 안재준 선수가 나온다면 더 좋겠지만 뭐 안 나오더라도 충분히 이 뒷공간을 노려볼 만한 여지가 생기게 되겠죠. 이 청주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뒷공간을 허용을 안 했었고요, 부천에게. 천안과 성남의 경기도 굉장히 수비적으로 나설 천안이기 때문에 언더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4경기 10.9배 추천드리고요. 84회차 K리그2 분석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대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K리그2에서는 이 수비적인 축구를 펼치는 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인 축구가 조금 먹혀 들어가고 있는 K리그2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투표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